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고 김충현 씨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미국을 방문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13일 태안경찰서는 숨진 김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2주일가량의 작업 지시 내용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기계공작실에서 발전 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과 세종, 충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14일 늦은 오후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5일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15일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기상청은 1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전과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도 짙게 끼는 만큼 해상 안전에도 주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가 미국을 방문해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빌 내 아시아 기관을 방문해 서산 지역 학생들을 위한 협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조엘 부노 이사 연결해 해당 기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r. Bruno. Can you explain your institute? Hi, my name is Joel Buno,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 Institute Crane House. We've been around for over 37 years in Louisville, Kentucky, and our mission is to promote Asian culture and heritage through arts, education, and outreach. We have been doing that, and the way we promote Asian culture and heritage is through our Teach in Asia program, where we recruit teachers and send them to Asia to teach English. We also have local cooking classes. We also have engagements with the community where we have major celebrations. 네, 다음은 윤한나 한국교류 담당자 연결해서 교육 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교육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산시와 관계에서 우호 관계를 맺은 후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교육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요즘에 영어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현직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름방학 같은 데 가서 서머 캠프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해와 미국 문화를 알게 되고 또 영어 매일 쓰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외에 또 학생들이 다시 미국에서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선생님들이 가셔서 가르치고 겨울에는 여기 와서 좀 미국 문화를 배우고 그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계속 연결돼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면은 아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완섭 서산시장 연결해서 이번 교류 협력의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엘리자베스 타운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서산에 오셔서 한 2, 3주 동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 교육과 또 영어 이런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서산에서는 숙식만 제공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 없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귀국해서 관계 부서와 또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와 미국 루이빌 아시아기관의 교류 활동 관련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경북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 상품에 대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박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나 이용 기준을 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충청토대 기사입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방침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일부 자치단체 내에서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확대 의지가 확인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역화폐 발행을 맡아야 하는 지자체들은 마냥 긍정적이지 못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정치 지형에 따라 예산과 국비 지원율 방침 등 정책이 심하게 요동치다 보니 연속성과 안정성이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역화폐를 두고 정부 기조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지자체들은 발행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과일나무에 퍼지는 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강한 바이로이드까지 포함된 여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병에 걸렸는지 미리 알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키우는 과수원입니다. 연구원들이 과일과 나뭇잎을 꼼꼼히 살핍니다. 혹시 병이 생겼는지 미리 확인하려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일부 나무에서는 푸르러야 할 잎이 새기발해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과수 바이러스병만 해도 50여 종.
특히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의 감염률이 평균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병이 차차로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 잘 살펴봐도 이게 진짜 무슨 병인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다중 정밀 진단기입니다. 황화잎 반점과 줄기 그루빙, 줄기홈,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까지 5가지 주요 감염 여부를 한 번에 판별해 줍니다.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단 2시간이며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러스, 그다음에 바이로이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복합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 기술을 활용해 전국 30개 농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미리 진단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산학연 공동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저장돼 과수 병해충 예찰과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제 병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데 대학이나 기관에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조기에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병해충 방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원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린 나무에 감염될 경우 5년 넘게 아무런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과실이 맺히는 어른 나무가 되면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고 흠집이 생기는 등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홍성군 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 등에 나섭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재무회계 결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또 홍성군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성군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낭비가 없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충남도는 13일 회의를 열고 산사태 복구 사업과 사방 사업 추진 상황, 주민 대피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와 시군은 산사태 취약 지역 2천여 곳과 주민 대피소 99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다음 달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태안군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 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대우를 위해 수당을 인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태안 지역 내 보훈 대상자는 292명입니다. 홍성군과 홍성경찰서가 오는 18일까지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점검합니다. 홍성군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40곳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비상벨 작동 여부와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입니다. 충남 도민체육대회가 12일 천안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 의장, 김영법 충남도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성화 점화와 드론 라이트쇼, 선수단 입장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남도 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충남 15개 시군 11,000여 명의 선수단이 배드민턴과 탁구, 육상 등 31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충남 도민체육대회는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서산시가 체류형 자유여행 지원 한 달 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역 내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서산시를 비롯한 충남 지역을 체류하면 숙박비와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